실업급여와 실업급여. 김세진 시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노동연구자로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순간이 돈에 대한 부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의 노동력은 임금이라는 이름의 돈으로 교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이나 임금 체계와 같은 논의를 할 때는 적게는 노사, 많게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과 혼란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임금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합의가 있다. 바로 일을 하고 돈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임금의 수준이나 결정 체계, 지급과 관련된 형태에 대해서 논쟁이나 갈등을 벌일 수는 있지만 일을 하고 돈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사회 안정망이나 사회 보험으로서 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임금에 관련된 부분과는 다르게 더욱 격렬하게 반응한다. 임금에 관련된 문제와는 반대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바로 일도 안 하는 사람이 국가에서 돈을 공짜로 받는다는 것이다. 사회 안정망이나 사회 보험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사회적 위험에 빠진 사람이나 사회적 위험에 빠질 위험성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임금의 논리와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나 논의할 때 이 점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임금의 논리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 일도 안 하는데 돈을 받는다? 국가가 돈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게을러져서 일을 안 한다. 내 세금이 낭비된다. 라고 기가 막히게 회귀하여 마치 쳇바퀴와 같은 모습으로 논의는 변해버리고 만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자본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세계상에서 흔치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본주의적 사고라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극단적인 자본주의적 사고는 사람이 사람을 돈의 가치로만 환산한다. 능력이 좋은 사람은 인품이 훌륭하거나 선행을 베풀거나 기술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다. 돈을 적게 벌거나 벌지 못하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먼저 드는 생각은 무능이며 이 무능은 노력하지 않음으로 귀결된다. 사회의 모습이 어떻든 좋은 기술을 가진 제조업 노동자가 끝도 없는 하청의 굴레 속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든 마트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볕더위에 휴식도 없이 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죽든 일을 하다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병에 걸리든 그것은 개인의 무능 때문이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 칼 막스가 자본론에서 말한 자본에 대한 노동의 종속을 넘어 자본에 대한 인간의 종속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회 안정망과 사회 보험에 대한 멸시는 더 늘어나게 된다. 이에 미루어 보면 사회 안정망 왜곡에 대한 반론인 사회 안정망이나 사회 보험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고 나 역시도 나중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예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이다.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여러 가지의 모습은 그저 개인의 무능으로 인한 것이며 개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돈을 쓰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개인의 아픔을 국가가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 정권이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건전재정이었다. 단어 그대로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만든 예산을 건전하게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건전재정이란 말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선동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전 정부의 국가재정의 과도한 낭비와 국가부채의 증가를 말한다.
그 다음에 오는 주장은 사회 서비스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사회 서비스의 확대를 말하지만 동시에 사회보장급여의 과다, 부정수급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보이는 정부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맞춤형 사회 서비스에서 그동안의 사회보장제도는 맞춤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과다 부정수급에서 그동안 사회보장급여가 매우 낭비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여기서 나타나는 의도는 건전 재정을 위해서 사회보장제도의 대상과 그 금액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동안 집행되어 온 사회보장급여는 표를 위한 정치적인 것이며 일정한 규정과 규칙이 없이 국민에게 마구 뿌리는 돈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준 것이다.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하여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이미 국민의 저변에 깔린 가운데 보수 정권의 이러한 태도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넘어서 혐오를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혐오는 이른바 실업급여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실업급여는 대표적으로 국고 낭비와 부정수급의 사례로 인식되어 왔다. 인터넷에 조금만 뒤져보면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과 그에 대한 증오를 담은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얼마나 사람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을 한 글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많은 수는 실업급여에 대한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왜곡하여 말한 선동성 글이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개인을 비판하는 글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앞서 설명한 사회 안정망과 사회보험에 대한 왜곡이 들어있다. 정규직이 아니라 2년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무능한 것이고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노동자가 무능한 것이며 회사가 망했다면 온몸을 다해 일하지 않는 노동자가 무능한 것이다.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불공정한 것이며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실업급여가 국고가 아니라 노동자와 사업주에 부담하는 고용보험에서 운용된다는 사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엄격한 조건,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남용, 코로나19로 인한 타이로 인한 실업자의 급격한 증가, 최저임금에 근접한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은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시각은 단순히 실업급여나 사회서비스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사람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갈라치기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한 모습이다. 실업급여를 받는 실패한 사람은 그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시각이 노골적으로 깔려 있다. 이러한 말과 시각이 인터넷에서 흘러나오는 것만으로 피곤한데 이제는 정부의 사회 서비스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연결되어 여당의 공청회에서도 마구 흘러나오는 지경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의 실업급여 담당자라고 하는 사람은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 산다. 실업급여 신청하러 올 때 웃으면서 센터를 방문한다. 여자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은 쉬겠다고 온다 라고 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여당의 정책위 의장은 실업급여가 악용되어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실업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한다. 정말로 실업급여의 과다, 부정수급 사례가 많다면 그것에 대한 제도의 개선 또는 모니터링 방안을 지시해야 하지만 오히려 혐오를 불러일으키면서 실업급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논한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말이 흔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이 말은 위선적인 말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당장 알려줘야 하는 사람은 생활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고 장비 마련도 가능한 사람이다. 당장 내일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상황인 사람에게 단순히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은 무의미하다.
오히려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물고기를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에게는 더욱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물고기를 잡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고 손가락질한다. 하지만 나중에 그 손가락질은 이른바 성공한 사람에 의해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오지 않을까? 이러한 손가락질을 마주잡은 손으로 바꾸고 모두 함께 살아가는 생활을 위해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이 아닐까 한다.